저희에게 맞는 아기욕조 찾느라 욕조만 6개를 사보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수 없으니까 제가 쉽고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유템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완모를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젖병이나 분유 쪽은 거의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 가게 되면서 생각했던 그 저의 루틴 이런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기 태어나는 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남편이 급하게 분유포트 사러 뛰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완모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젖병이나 작은 분유통 정도는 하나 준비해 두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완분하고 싶은 분들도 조리원 가서 모유가 너무 많이 남아서 완모 해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다 준비하지 마시고 최소량만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잘 쓴 게 유팡이었어요. 저는 이런 거를 단순히 소독기라기보다는 젖병이랑 수유용품을 깔끔하게 보관하는 용도로도 진짜 잘 썼거든요. 이게 이유식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 쓰게 돼서 9개월 정도까지는 계속 쓰고 보냈어요. 그래서 돈값 한다. 젖병은 더블아트 모유실감 썼는데 아기 배앓이도 한 번도 없었고 유도 혼동도 안 왔어요. 그래서 혼합 수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려요. 분유포트는 베이비 부스트 잘 썼어요. 출수형이라서 손목을 아끼는 아이템이에요. 우리 출산하고 나서 진짜 손목이 시리는 거 아시죠? 저는 지금도 너덜너덜한데 그때마다 이제 물병을 들고 따르는 게 엄청 부담이 되니까 출수형으로 꼭 사시길 바래요. 그리고 저는 이 분유포트가 이유식 시작하면은 안 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쓰게 되더라고요. 아기들한테 찬물을 줄 수는 없으니까 항상 분유 그 온도에 맞춰서 주게 돼서 거의 10개월까지는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젖병 세척솔은 무조건 리필되는 걸로 구입해서 쓰시고요. 수유 쿠션 높이를 꼭 보세요. 높이. 저는 처음에 마더스 베이비 수유 쿠션 썼는데 저한테 너무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수유 한번 하고 나면 뒷목부터 허리까지 다 뭉치는 느낌이 들었고 몸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베이비 스텔라 제품으로 바꿨는데 훨씬 편했어요. 가격이 나가긴 하는데 저희 뒷목이랑 허리를 지켜야 되니까 돈 아끼지 말고 이런 거는 꼭 쓰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유명한 제품이기보다는 내 체형에 맞는 높이냐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수유 패드. 저는 란시노 수유 패드가 안 가렵고 괜찮았어요. 유도 크림도 란시노 라놀린 크림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걸로 잘 썼어요. 비춘전템은 젖병 건조대예요. 저는 유팡에 넣어두니까 건조대를 따로 둘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산 것들은 다들 열탕 하시는데 이때도 그 열탕하고 나면 엄청 뜨거워요. 그거를 플라스틱 젖병 건조대에다가 걸어둔다?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건가 싶은 거예요. 차라리 스텐볼 하나 큰 거 사두고 거기다가 다 때려 넣은 다음에 식으면 유팡에 넣는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완분을 하셔서 막 젖병이 뭐 엄청 많다. 8개 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젖병 건조대가 유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유템은 사실 처음부터 많이 갖추고 있는 것보다는 계속 이제 생활하면서 천천히 겹치는 걸 줄여가면서 하나씩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몸으로 바로 체감되는 건 수유보다 바로 다음 아이템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부모 허리가 제일 빨리 무너진다고 느꼈거든요. 두 번째는 기저귀랑 위생템. 사실 기저귀랑 위생템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좋고 나쁨이 정말 빨리 드러나요. 그런 의미로 기저귀 가리대는 아시겠지만 정말 강추. 무조건 들이셔야 돼요. 없어도 육아는 가능하겠지만 있으면 허리 피로도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브랜드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취향에 맞게 하나 구입해서 쓰세요. 당근으로 쓰시면 가장 좋고요. 저는 소베맘 기저귀 가리대를 물려받아서 썼는데 옆 수납 공간이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8개월, 9개월 정도까지는 그걸로 다 버텼어요. 옆에 기저귀, 물티슈, 옷, 손수건 다 넣어둘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외출할 때는 기저귀 가리 매트도 꼭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밖에 교환대가 엄청 더러워요. 처음엔 이게 꼭 필요한가? 과한가 싶었는데 몇 번 쓰고 나니까 필수라고 느꼈어요.
기저귀는 제 경험으로는 리베로 터치 요게 제일 좋았어요. 아토피하게 피부라서 자극 없는 기저귀 찾다가 이걸로 했는데 이게 제일 최고였어요. 남자아이라서 밤잠, 낮잠, 소변 샌 적이 많았었는데 이걸로 바꾸고 나서는 한 번도 샌 적이 없고 대변조차도 샌 적이 없어요. 근데 4단계쯤 쓸 때 되니까 너무 자주 품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갈아탄 상태예요. 이걸 겪고 느낀 게 육아템은 성능만큼 꾸준히 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저귀를 채우다 보면 발진이 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기저귀 크림보다는 비판텐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저귀 크림은 건조해질 수가 있어서 피부에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휴지통은 매직캔 썼어요.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뚜껑막이만 교체해도 체감이 꽤 돼요. 세제는 아이너바움으로 정착했습니다. 저희 아기가 아토피가 있어서 세제를 정말 여러 번 바꿔봤거든요. 순한 세제는 아이한테 좋기는 한데 비린내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저는 정말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아이너바움은 피부에도 괜찮았고 비린내도 안 나서 지금까지 정착한 템입니다. 기저귀랑 위생템은 남들이 다 쓴다고 해서 사기보다는 우리 아기 피부 반응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뀐 아이템들이네요. 육아템은 예쁜 것보다는 허리 안 아픈 게 최고라는 걸 제일 크게 느꼈던 아이템이에요. 바로 목욕템입니다. 목욕템은 진짜 부모 허리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욕조 여러 개 써보고 나서야 깨달았거든요. 욕조는 아기보다 부모한테 맞아야 오래 써요. 사실 매일 씻기다 보면 허리 숙이는 각도, 팔에 힘 들어가는 정도, 씻고 말리는 동선 이게 다 피로로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돈 상관없이 무조건 내 허리가 제일 중요하다 싶으시면 스토케 플렉시바스 추천드리고 싶고 가성비를 생각하시면 온다 베이비도 정말 편했어요. 둘 다 장점이 확실해서 이건 진짜 내 체형이랑 집 구조에 따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케 플래시바스는 높이가 높아서 허리가 저는 하나도 안 아팠고 물 빠지는 속도도 빨라서 좋아요. 게다가 접이식이라서 좁은 집에서도 정말 잘 썼어요. 그리고 온다 베이비는 아기가 앉아있는 게 제일 안정적이었어요. 손으로 받치고 잡아야 되고 이런 게 아예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수그려서 해야 되는데도 허리가 아픈 것도 덜하고 특히 손목 부담이 제일 적었어요. 다만 부피가 진짜 엄청 커요. 그리고 다음은 아기 비데랑 회전 수도꼭지예요. 저는 정말 잘 썼거든요. 이게 아기가 대변을 쌀 때마다 물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때마다 손목이랑 허리를 구원해주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꼭 사기를 추천드려요. 엉덩이 클렌저 이거는 정말 비추천이에요. 이미 온몸에 쓸 수 있는 워시가 하나 있는데 굳이 따로 사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대변을 갈 때마다 굳이 그 워시로 쓰는 거는 피부에 조금 더 자극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하나하나 보면 작아 보여도 쌓이면 큰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욕템은 많이 사기보다는 정말 자주 쓰는 것 위주로 남기게 되면 좋아요. 근데 돈 차이가 크게 나는 거는 유모차와 카시트 아기띠입니다. 사실 잘못 사면 후회도 크고 다시 사기도 쉽지 않아요. 유모차, 카시트, 아기띠처럼 가격이 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광고나 후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유모차 디럭스와 휴대용 조합이 좋았어요.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는 아니고 저처럼 산책 자주 좋아하고 특히 산책할 때 커피를 마셔야 되고 걷는 시간이 많은 집이면 디럭스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다만 한참 산책을 많이 할 때 여름 계절이다? 그러면 디럭스는 사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제 아기가 한 3월생이라서 3개월 지났을 때 6월부터 시작이다 이러면은 사실 디럭스를 태우고 밖에 나가면 뭐 워낙 더우니까 산책을 많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의 계절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겨울도 아기가 너무 추울 것 같지만 아기는 방풍 커버 씌우면 따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그2를 당근으로 사서 10개월 정도 다시 잘 쓰고 다시 당근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7개월쯤 부가부 버터플라이 2를 드렸고요. 휴대용 유모차 산 뒤로는 집에는 디럭스 두고 차에는 휴대용을 두고 나눠서 썼어요. 휴대용은 확실히 가볍고 편한데
디럭스에서 넣어 먹었을 때 역체감이 꽤 크더라고요. 컵홀더에 커피를 넣으면 정말 많이 흔들려서 넘쳐버려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아기 머리도 이만큼 더 흔들리겠구나 싶어서 디럭스 산 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가 생겨도 저는 디럭스는 당근으로 사고 휴대용은 따로 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띠, 요거는 제가 허리에 진심이다 보니까 아이엔젤 걸 썼는데 정말 잘 썼어요. 이게 허리 받침도 있고 다이얼로 조이는 방식이라서 저희한테 굉장히 편했거든요. 저희 아기가 지금 거의 12kg인데 지금까지 허리 아팠던 적이 거의 없어요. 다만 그 힙시트는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막 엄청 아기가 편하다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애매하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정말 만족해서 요거는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절템으로는 여름에는 유모차 쿨시트 꼭 추천드리고 싶고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어도 등에 뭐 아토피 올라오는 게 조금 덜했어요. 이게 누워만 있으면 아기들은 등에 땀띠나 뭐 이게 더워서 그 피부가 굉장히 이제 연약해지니까 항상 시원하게 쿨시트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능이 안 좋다고는 하는데 이걸로 썼는데 이걸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아기띠 워머. 아기띠 워머는 이 아기띠에도 쓸 수 있고 유모차에도 쓸 수 있어서 활용도가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 정말 잘 쓴 템이다. 그리고 유모차에 쓰는 거는 아기가 커서도 쓸 수 있으니까 저희는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카시트. 저희는 알아본다고 알아봐서 멕시코시로 샀거든요. 저는 이거 비추천이에요. 헤드룸이 너무 얇게 느껴졌고 아기가 크니까 결국에는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이렇게 숨이 막힐까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카시트는 진짜 안전 문제니까 이건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 때 조이나 사이벡스를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수면템. 수면템은 진짜 아기 성향에 따라 만족도가 많이 갈려요. 그래서 무조건 필수다 이렇게 말하기는 더 조심스러운 카테고리예요. 첫 번째로 백색 소음기는 저희 집에서 정말 잘 썼고요. 두 번째, 슬립빈 모로 방지 조끼. 요게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 템이에요. 저희 아기가 신생아 때부터 다리를 배 쪽으로 딱 붙이고 엄청 끙끙대면서 발차기를 막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속삭이를 해도 맨날 발차기에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감싸는 느낌보다는 항상 아기가 불안해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찾아보다가 슬립빈 모로 방지 조끼 요거를 사서 써봤는데 진짜 잘 자더라고요. 단점은 무거워요. 그래서 아기가 혼자서 잘 못 자고 이제 안아줘야 되면 그 조끼를 입힌 상태로 안아줘야 되는데 그게 몇 킬로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추천이라기보다는 저희 아기처럼 몸을 많이 쓰는 아기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매트리스는 영아 돌연사 때문에 사는 것 자체를 망설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안 썼어요. 그러다가 시댁에 놀러 갔는데 어머님이 조카가 썼던 걸 깔아주셨어요. 근데 탄탄한데 푹신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알아보고 바로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레운토 매트리스라고 해요. 요거는 매트리스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추천템. 티포링크 홈캠. 요거는 좀 비추천이에요. 처음엔 잘 썼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화질도 좀 아쉽고 어느 날 그 캠이 혼자 각도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녹화된 걸 보는데 그 각도가 바뀐 그 순간만 녹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소름이기도 하고 다른 거 살 걸 정말 후회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침대. 저희는 원목 침대를 당근으로 샀거든요. 좀 튼튼할까봐. 근데 이게 설치랑 분해가 너무 이리고 무겁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사도 될 것 같다. 만약에 신생아 아기 침대를 원하시면 조금 가벼운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아기가 이제 막 돌아가면서 자는 타입이라서 좀 빨리 범퍼 침대를 샀거든요. 요거는 좀 애매템이에요. 저희 집은 좁아서 크기 면에서는 엄청 만족해요. 바닥형이라서 아기가 뭐 이렇게 타고 올라서 다치는 그런 느낌도 덜 한 것 같아서 좋은데 다만 아기가 부모를 찾기 시작하면 같이 누워있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집 구조에 따라서 갈린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은근히 돈이 많이 새는 구간인데 반대로 잘하면 제일 아끼기 쉬운 템이에요.
저는 여기서 당근과 도서관이 최고다를 가장 많이 느꼈어요. 장난감이랑 발달템이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많이 흔들리는 구간이에요.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발달이 좋을 것 같고 저거 있어야 우리 아기가 더 잘 놀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여기서 남들보다 많이 안 사긴 했거든요. 그래서 덜 후회한 것 같아요. 책은 무조건 당근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아들들은 정말 잘 찢거든요. 그래서 비싸게 전집을 하나 사서 사는 것보다 깨끗한 중고로 여러 권 돌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병풍, 이거는 추천이에요. 제가 2, 3개월쯤 드렸는데 15개월인 지금도 제일 좋아해요. 이런 거 병풍 사실 때 그림 말고 실사로 되어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 사진으로 되어 있나 꼭 확인하고 사세요. 그 다음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건 주변에 장난감 도서관 있나 확인해 보시고 대여 후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 반응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당근으로 사는 게 훨씬 덜 후회되더라고요. 장난감은 진짜 아이 취향을 너무 빨리 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방쿠, 바운서, 소서, 보행기는 거의 안 썼어요. 안전 문제도 있고 발달적으로 좋은 게 없다고 해서 저는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거의 바닥에 두고 많이 키웠고 그래서 그런지 뒤집기, 서기, 걷기도 자연스럽게 잘했어요. 그래서 돌쯤 돼서 아기가 걸어 다니니까 다들 밖에 나가면 정말 잘 걷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돈을 안 쓰고 그냥 바닥에 눕혀서 키웠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안 사면 그냥 돈을 아끼게 되니까 정말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 때 하나 구입하시고 그 전에 미리 구입하시는 거는 비추천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사실 한 번 들이면 제일 오래 남는 건 가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잘 잡는 게 은근 중요했어요. 층간소음 매트는 솔직히 지금은 시공 매트 할 걸 하는 마음이 조금 있어요. 육아 선배들이 결국 시공하더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지금 알겠더라고요. 이사 계획이 몇 년 남았다면 저는 시공 매트 추천드리고 싶고 다만 곧 이사 가야 하거나 저처럼 집이 좁아서 애매한 분들은 크림하우스 프리2 접이식 매트 추천합니다. 한 번만 접는 거라 청소도 편하고 두께가 두꺼워서 소음이 정말 적어요. 다만 접어두는 게 좀 힘들어서 청소할 때는 남편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신생아 때부터 바닥에 많이 눕히다 보니까 이게 아기를 위한 템보다는 사실 우리 부모님 무릎 지키는 템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는 신생아 때부터 미리 구입하셔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는 가구는 샘키즈 수납장 쓰는데 이게 생각보다 수납이 엄청 넉넉하진 않고 아이도 서랍을 잘 열어서 그리고 꺼내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싶은 게 있어서 지금이라면 제가 돌아간다면 이케아, 팍스 요즘 유행하죠. 그런 것처럼 문 닫히는 좀 큰 수납장을 했어도 괜찮겠다 싶어요. 교구장은 오늘의 집에서 샀던 TN 디자인의 제품인데 요거 정말 만족해요. 냄새도 처음에 왔을 때 아예 없었고 마감도 진짜 좋았고 무엇보다 디테일이 좋았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신경 쓴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정리해보면 1년 동안 키워보면서 느낀 건 육아용품은 많이 사는 게 정답이 아니라 내 집에 맞는 것, 내 아기한테 맞는 것, 그리고 내 몸이 덜 힘든 걸 남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지나고 보면 미리 다 산 것보다 필요할 때 하나씩 드린 게 더 오래 남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거는 무조건 꼭 사세요 보다 이거는 미리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뭐든 다 좋다고 말하는 채널보다는 정말 써보고 남은 것만 진짜 도움이 되는 것만 나누는 채널이 되고 싶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이 고민 중인 육아템들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이유식템 그리고 출산 직후 진짜 필요했던 것들 이런 식으로 더 잘게 나눠서 정리해 볼게요.